안두희가 이날 백범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던 와중에 총을 빼서 쏴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묘한 사건이 발생해요. 1949년 6월 26일에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을 당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은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죠. 암살의 범인이 당시 현역 육군 소위였던 안두희라는 인물로 밝혀지면서 그 배후가 누군가에 대해서 상당한 전 국민적 의혹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육군 소위 안두희가 민족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했다라는 그 사건 하나만 바라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었던 큰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 흐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남북한에 각각 단독 정부가 들어섰다는 거죠. 이때 백범 김구 선생이 이끌던 한국 독립당은 분단 체제에 반대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48년도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이 선거에 다 이제 불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남북 정치협상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남북 정치협상 회의가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1945년 8월과 9월에 남북한에 각각 단독 정부가 들어서게 됐죠.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야당으로 있던 한민당인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독립촉성중앙회라는 곳이 당시 여당 역할을 하는데요. 여당이 바로 나중에 자유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당과 한민당은 사실 노선 차이가 없어요. 한민당은 반민족 친일 주주정당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다 분단을 찬성했던 분단 세력들이 여야를 구성하고 있었죠. 이때 재원선거 결과 이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죠. 그리고 한민당은 이승만을 표면상 내세우고 자기 자신들은 내각을 실질적으로 이제 장악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하는 바람에 야당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에 국회가 개원을 하니까 당시 이승만 지지 세력과 친일 반민족 지주 정당이었던 한민당과는 다른 소장파 의원들이 있었어요. 비록 이제 한국 독립당은 선거에 불참했지만 이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국회 내에 반민특위를 만들게 됩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위원회인데요. 당시 반민특위는 특별검찰부가 있었고, 특별법원이 있었고, 또 이제 특별경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조직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했거나 하는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검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경찰을 만들고 법원도 기존의 법원이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일제 35년간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이제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당시 이 친일파들의 이제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이제 경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제 경찰이나 군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의 친일파를 그대로 온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군 같은 곳의 친일파들을 대거 이제 중용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경찰 같은 쪽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경찰이었던 인물이 노록줄 같은 인물이 다시 이제 경찰이 돼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또 체포하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심 위반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죠. 그런 한편으로 반민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제 친일 세력들을 갖다가 체포해서 구속하게 되니까 친일 세력들이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누가 있냐면 그 전봉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암살 당할 때 헌병 부사령관이었던 인물인데요. 전봉덕이 어떤 인물이냐면 일제 강점기 때 이 고동문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후에 고등고시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이때 뭐 사법과와 행정과 양과에 이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경찰의 간부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직후에 뭐 친일 경찰 간부니까 당연히 이제 프랑스 같으면 숙청 대상이 됐을 텐데 계속 이제 승승장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반민특위가 뭐 뜨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군 쪽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육사에 들어가서 이제 속성으로 그 육사를 졸업하고 그러고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 당할 당시에 이제 헌병대 부사령관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무슨 상황이 있냐면 1949년 6월 26일이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 당한 날인데요. 바로 1949년 5월부터 이 친일 경찰들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이제 국회 내에 소장파 의원들이 남북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니까 국회 내에 남노당 프락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1949년 5월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거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또 이제 수사했던 수사본부장이 전봉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 프락치 사건에는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학수라는 인물과 이문원, 노일환 이런 인물들을 비롯해서 13명의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프락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켰는데 재판 때 아무런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라고는 경찰 쪽에서 제시하는 정재한이라는 여성 공작원이 있다는 건데 이 여성 공작원에게 포섭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당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들을 포섭했다는 정재한이라는 여성 공작원을 대주시켜 달라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끝내 이 정재한이라는 여성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 대사관의 문정관으로 있던 앤더슨이라는 인물이 저 정재한이라는 인물은 가공인물이다,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러다가 뭐 최근에 정재한이 실제 존재했고 당시 이제 사용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언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 정재한이 이 국회의원들을 포섭했으면은 법정에 나와서 증거를 제시하고 상황을 진술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치 공작의 혐의가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프락치 사건에 관련됐던 인물들은 전부 다 전원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구속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회 프락치 사건 와중에 수사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군중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반공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회 프락치 사건에 관여된 뭐 이들의 제명을 요구하고 그 와중에 또 49년 6월 6일에는 이 군중들이 반민특위를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 이제 관제 데모들이죠. 그러면서 반민특위에 이제 빨갱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민특위를 막 공격하죠. 군중들이 반민특위를 공격하니까 반민특위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이 나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수방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 그 경찰들이 반민특별위원회를 습격해요. 권총 들고 총 들고 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화시키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경찰들의 반민특위 습격은 내가 시켰다라고 자인을 합니다. 그 요즘 같으면 아주 막 난리가 날 상황인데요. 그 당시 워낙 힘 대 힘이 이제 부딪히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 대통령이 직접 내가 경찰들 시켜서 반민특위 습격했다라고 해도 그냥 항의나 했지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탈법적인 조치에 후속적인 그 응징이 전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는 와중에 백범 김구 암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날 안두희 소위가 이제 경교장을 방문하죠. 백범이 계셨던 경교장은
지금 저 서대문에 삼성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아직도 그 경교장은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경교장은 1930년대에 금광을 채취해가지고 거부가 된 최창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최창학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집을 갖다가 백범 김구 선생에게 이제 사용하라고 이제 양도하면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그 경교장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도 결국은 나중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으니까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광산 재벌이었던 최창학이 그 경교장을 제공하면서 경교장을 집무실 겸 침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안두희가 이날 그 백범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던 와중에 총을 빼서 쏴서 죽였습니다. 총을 빼서 쏴서 죽였으니까 이제 백범의 경호원들이 안두희를 체포했죠. 그래서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묘한 사건이 발생해요. 헌병사령부의 대위로 있던 김병삼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현장에 나타납니다.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이제 이 삼성병원 옆에 적십자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병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적십자병원에 입원한 그 자기 부하를 위문하러 왔다가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두희는 현역 소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두희를 갖다가 헌병대로 데려가는 겁니다. 안두희는 헌병대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영웅 대접을 받아요. 뭐 형식적으로 구금은 됐지만 구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주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삼의 당시 상관이었던 전봉덕, 그리고 이 전봉덕을 갖다가 이승만이 헌병부사령관에서 헌병사령관으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이 사건을 관장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과연 배후가 어디까지인지 상당히 이제 궁금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당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암살을 당했으니까 안두희에 대해서 그 배경이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 이걸 이제 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육군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 오히려 누구를 공격하냐면 당시 백범 김구의 측근이었던 김학교 한독당 조직부장을 배후로 지목을 합니다. 김학교 장군은 신흥무관학교를 나와 가지고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였고 광복군 3지대장이었어요. 근데 광복군이 1지대, 2지대, 3지대가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1군, 2군, 3군이죠. 그런데 이 3지대의 활동 지역은 산동반도 이쪽이에요. 일본이 장악한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3지대가 광복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한 부대고, 거기다 또 김학교 장군은 미국과 같이 OSS, 이것이 이제 미국 CIA의 전신인데요. OSS하고 이제 협력을 맺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해방 이후에도 백범 김구 선생의 아주 최측근이었죠. 그러니까 이 김학규 장군을 갖다가 안두희의 배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두희가 와가지고 한독당에 입당하겠다 그랬을 때 김학규 장군이 입당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학규 장군을 안두희의 배후로 삼아가지고 구속을 시키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배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백범의 오른팔을 갖다가 안두희의 배후다라고 해서 구속을 시키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당시 육군본부에서는 그 안두희와 백범 선생이 그날 이제 언쟁을 벌였다는 거죠. 당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하러 이제 올라갔다 온 걸 가지고 이 공산당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언쟁이 뭐 커지면서 총을 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우발적인 사태였다, 배후는 없다, 배후가 있으면은 김학규다, 이런 내용들이 당시 육군본부의 주장인데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안두희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곧 15년으로 감형됐다가 6.25 전쟁이 나니까 석방됐는데, 석방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군 장교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설에는 안두희가 육군 대령으로 뭐 예편했다는 건데요. 당시 안두희 집이 저 강원도 쪽에 있는데 그 당시에 군 사단장들이 부임하면은 안두희 집에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군납을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안두희는 1996년도에 박기서라는 버스 운전 기사분이죠. 이분이 이제 응징을 하면서 결국 이제 맞아 죽게 되는데, 결국 막판에 뭐 김창룡이 배우였다는 등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시사하는 말은 했지만 안두희가 끝까지 배우가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기서 선생은 구속 수감됐다가 전 국민적 여론으로 다 석방해야 된다 하는 막 여론이 일어나서 결국은 재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고 석방된 이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범 선생을 암살까지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데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당시 있었어요. 당시 한국 독립당이 1950년 2대 선거 때 전면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이 만약에 1948년도에 선거에 참여했으면 제1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분단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참여를 안 했죠. 그런데 전후에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래서 1950년에 다시 이제 2회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때 2회 선거에 한국 독립당이 백범 김구와 함께 선거에 참여하기로 비밀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퍼진 것이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1950년에 있었던 2대 선거에서 이승만 계열과 김성수의 한민당, 이쪽 당은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둘 다 뭐 10%들도 못 얻어요. 무소속이 거의 60% 가까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지 않고 실제로 2대 선거 때 한국 독립당이 선거에 참여를 했으면은 아무리 부정선거해도 한국 독립당이 일당되는 거는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중심의 분단 세력들, 요 한민당 세력들, 친일 귀주 세력들, 요 세력들이 결국은 결탁해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 이 분단 체제를 계속 이제 공고히 하는 쪽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린 것이 1949년 6월 26일에 있었던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입니다.